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5회차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그 영상들이 오류가 좀 나가지고 어저께 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1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조문 그대로고 2번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주민 소환권이에요. 그렇죠? 주민 소환권인데 이 주민소환권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틀린 지문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조문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다. 3번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시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서 주민소환제는 넓은 입법 형성권도 인정이 되고 또 기본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소환 나오면 합헌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지만 우리가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네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끌어내리겠다 이런 취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4번 이것도 헌법 조문 그대로인데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임 방법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선거라고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건 맞아요. 하지만 헌법 조문에서는 선임 방법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다. 106번 보죠. 1번은 조문이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 맞고 2번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서 위반인 경우에는 재의결을 해도 전체를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그 다음에 시군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적용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 제도랑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107번 1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문 그대로인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헌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핵심 영역이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맞는 지문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주민투표권 같은 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상 보장되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제도적 보장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우리 자치권 여러분들 육지에도 미치고 그다음에 어디에도 미친다? 물, 공유, 수면, 바다 이런 데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여러분들 영토고권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마지막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는데 영토고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108번 문제. 이렇게 밑에 또 숨어 있었구만. 108번 문제. 네. 여러분들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은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를? 감사를. 그래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감사도 가능하고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 중앙행정기관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합법성 감사는 가능하지만 무슨 감사를 못한다? 합목적성 감사는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틀린 지문이죠. 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했어요. 그럼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선거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한 대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4번 광역자치단체 명칭 변경이나 기초자치단체 명칭 변경이나 둘 다 법률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9번으로 넘어갈 수 있죠. 10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삭제를 해보셔도 돼요. 좀 지엽적인 지문이다. 2번인데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아니면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3번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상호 협력해야 되고. 4번 행정안전부 장관 여러분도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목적성 심사는 못한다 그랬죠. 법령 위반 사항인 합법성 심사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즉 정부 즉 국가 정부 기관은 우리가 한목적성 심사는 불가능하다 그랬다. 그래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상 특정 지방자치단체 존속이 보장돼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렸고 법률로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부분 다 틀렸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읽고 지워버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헌법에서는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두어야 한다라는 게 맞는 지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1번에서 곤란했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었을 때 이 조례는 명령이나 법률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111번 좀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죠. 잘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를 관해서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운 다음에 조금 필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무가 있었어요. 사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가 있었는데 일단 자치사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단체 위임사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가 있죠.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이 밑줄 친 내용, 지금까지 밑줄 친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관임 사무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굳이 시키면 위임 조례라는 것을 만들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뒷줄이 그 내용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도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인데 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치법권이 있는 분야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위임조례라고 되어 있죠.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 권한도 아닌데 억지로 만들려면은 함부로 만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한데 원래 만들 수 있는 우리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거랑 위임의 구체성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겠죠. 좀 어려웠어요. 3번 쭉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는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4번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법률에서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례가 감히 실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미 재량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켜야 되는 기속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충돌이 되겠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법률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 되겠다. 맞는 지문이고. 5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따져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고 적격은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항고 소송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네. 112번. 이게 아까 111번 문제에서 4번 지문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자기의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아까 4번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 번째 줄에 자치법권이 있죠.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아이 허무하다. 3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고. 4번.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뭔가 하고 싶다 이건데 지방자치단체장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지방의회가 자기의 뜻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에 목적 같은 것을 물어보면 안 되겠죠. 대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요 질문은 조금 지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일단 2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13번 문제. 자, 영토고권 이렇게 돼 있죠. 국가는 영토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영토고권이 헌법상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다. 니은 지문은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너무 지엽적인 지문이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불신임 의결이 야, 너 지방의회 의장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재적용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용 그냥 과반수 찬성을 행하는데 이렇게 출석형 과반수 찬성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지문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문은 아니다. 디귿.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랑 단체임 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임 사무도 억지로 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리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위한 채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사무다. 이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계속 연달아서 올릴 거니까 똑같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고 또 바로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15회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